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의 형 5월이 다 가고 6월이 왔습니다. 네, 이제 6월이 오면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으로 가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아침 시간이 약간 쌀쌀함이 있어서 겉옷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쌀쌀함도 없어질 텐데요. 아침에 쌀쌀함이 상쾌함으로 앞으로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른벼와 늦은벼까지 거의 모두 추수가 마감이 되어졌고요. 논에는 이제 모들이 점점 자라서 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5월달 투자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힘든 구간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 6월달에는 회복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5월 마지막의 전조는 회복 가능성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었다라는 게 다행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락에 또 그 역할을 했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미국도 마지막 주간에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약간 일정 수준은 반등할 수 있는 희망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시장도 저는 오히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3%가 떨어진 4132, 다우는 0.67% 떨어져서 32,990, 나스닥은 0.41% 떨어져서 12,081을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좀 떨어졌고, S&P는 오락내락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다우나 나스닥은 아침 시초가의 하락을 상당폭 회복을 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그 회동이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고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바이든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지자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 금리 약간 급등입니다. 금리 급등 약세를 나타내었고, 원자재 가격도 상당폭 떨어졌고,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엔화가 1.2%대의 약세를 기록했다는 거,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들 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지금 연준과 미국 당국은 경기를 죽이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터인데요. 투자는 보수적으로, 경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하시죠. 투자는 공격적으로, 경기 전망은 부정적으로. 자, 요렇게 결합이 되면 제가 보기엔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나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내 몸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보수적인 태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특별히 경기 전체 전망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되, 그러나 나 투자는 조심조심 진행을 하겠다, 이런 태도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전 투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넷 옐런 의장이 예전에 했던 얘기였죠. 2017년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면서 페인트가 서서히 마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됩니다. 475억 달러, 그 국채 300, 그 다음에 MBS 175억, 그리고 향후에는 그것이 900달러까지 증가해서 600, 300억 각각 이렇게 줄이겠죠. 6월 달부터 이것이 시장에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럼 5월 말에 도대체 왜 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연준은 그동안 펼쳐왔던 것처럼 경기에 상당히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5월 말에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죠. 즉 50bp 올리는 건 정말 형의 원래 모습 아니잖아,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에 딱 좋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원은 어디 가느냐? 안 간다. 결국
완전히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50bp 3번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50bp를 추가하거나 25bp를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25bp 한두 번 정도 올리다 경기가 안 올라가면 조금 천천히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5월달 말에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덕분에 미국 시장은 5월달 성적표가 나쁘지 않아요. 한국은 5월달 성적표가 오히려 나빴죠. 그전에는 그나마 이미 사전에 빠졌기 때문에 많이 안 빠졌었는데 마지막 주간 기준으로 다우와 S&P는 올랐습니다. 여러분 5월달 주가가 올랐다고요. 미국 시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올랐어요. 왜? 4월 29일 날 뚝 떨어졌던 게 살짝 올라서 끝났거든요. 나스닥은 4월 29일 이후로 한 2%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9일까지 쭉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쭉 빠지고 그 이중 바닥형을 만들면서 오르다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한 달이다. 나는 뺨을 맞았는데 뺨을 친 사람은 어디 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5월달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바이든과 파월이 회동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 전에 나의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 연준을 존중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간단한 제안에서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만난 이후에는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의 역할은 연준의 우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만남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인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금리 내라 이랬잖아요. 이거 황당하다 할 정도로. 근데 파월 의장은 독립성 얘기를 하면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급하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제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니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회담 소식 때문에. 자,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니켈이 3.17% 떨어졌고요. 알루미늄이 3.51%, 팔라듐이 1.51% 떨어졌고요. 농산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소맥, 밀가격이 5.96%나 떨어졌고요. 옥수수는 2.96%, 대두는 2.0%나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빠진 게 아니고요. 제일 재미났었던 건 어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화끈한 변동성을 줬던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어제 우리가 뉴스 했었죠. EU가 이제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90%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계속 올랐어요. 123달러에서 125달러로, 127달러로, 장중에 120달러로, 117달러로, 죄송해요. 117달러까지 갔다가 장중에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펙 산유국들이 야, 이제 러시아 좀 빼고 하자. 러시아 좀 빼고 그 석유 생산량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오펙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어쩜 이런 단일 대우로 이렇게까지, 예전에 김학균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작년도인가요?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요. 오펙은 그렇게 결합, 어떤 서로 간에 확고한 어떤 응집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서 유가는 뭐 올라가다 말지 않겠느냐 하고 나서 이제 또 전쟁 나고 막 그랬었는데요. 드디어 그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자, 러시아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가 두 번째로 큰 미국, 사우디, 러시아 순서로 산유국이고 수출량은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를 빼고 나면 그만큼 분량이 어떻게 돼요? 다른 오펙 국가들이 나눠 가져서 생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120달러까지 올라가던 유가가 115달러로 뚝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재미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연준이 할 것이다 라는 바이든과의 회담에 이어 회담 내용 때문인지, 네,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이 2.849%, 지난주에 얼마였죠? 2.743, 10bp가 더 올랐어요. 자, 2년물 2.56, 지난번에 2.48, 30년물 3.05, 지난주에 2.97, 5년물 2.82,
지난번에 2.72, 이것도 10pp나 올랐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물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3% 내외에서 시간을 끄는 게 너무 밑으로 빠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되게 독특한 흐름이 엔화 약세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어제 외환시장은 엔화 약세였다. 달러가 소폭 강세이긴 했습니다만 엔화 외 유럽화에 대해서는 뭐 큰 폭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엔화 대비로는 1.27% 정도 달러가 상승하면서 달러 지수는 101.79를 기록했고요. 유로는 1.077, 달러엔이 128.70이에요. 많이 약세고요. 달러 위안은 6.676으로 소폭 약세. 달러 원은 어제 아주 강세 갔다가 되돌렸습니다. 1242원입니다. 근데 엔화가 얼마나 약세였냐면 N1을 보면 알 수 있죠. 9.1엔당 9.6538, 100엔당 965원 38전. 올해 들어 최고죠. 네, 엔화가 올해 들어 최저 약세 수준, 원화 대비로 떨어지는 흐름들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발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50bp 인상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지표가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시사한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됐다. 연준이 40년 사이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50bp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 자,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품과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공급과 일치하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분 매파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하는 얘기는 수요단을 잡아족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 요소가 확 줄면 수요단을 잡아족치는 강도도 약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저만 예상할까요? 시장도 그렇게 예상할 겁니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 금리 안 올리겠고 경기는 조금 살아있고 이러면 우리 너무 많이 떨어졌는 걸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상황들은 딱 적정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적정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 PER 멀티플 배수가 약 한 16배대인데 뭐 20년 평균치가에 비해서 한 1% 정도 낮은 수준이라 거의 그냥 붙어 있어요. 그 평균치 수준이라서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잉됐던 것들이 되돌려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변동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제 지표들 몇 개 나왔었는데요.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3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나왔습니다. 3월입니다. 연율 20.6% 상승해서 87년도 그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니 안 맞겠어요? 근데 신규 주택 매매 보면 뚝 떨어졌거든요. 신규 주택 매매 보면 금리가 올랐으니까 새롭게 뭐 5%대 6%대 가까운 금리를 주고 집 살 사람들이 확 줄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3월이니까 이렇게 최고치를 쳤는데 이 폭이 오름폭이 앞으로는 5월 달부터는 확연하게 좀 줄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주택 매매가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지 여부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오히려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공급관리자협회 ISM 시카고 연은이 발표한 5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됐는데요. 60.3이 발표됐습니다. 전월 56.4였는데 더 높아요. 네, 60.3. 예상치 55.9였고요. 댈러스 연은의 5월 제조업체 기업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7.3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1.1이었는데요.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제조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 상황들이 훨씬 안 좋아졌으니까 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6.4를 기록했고 4월은 108.6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시장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렇게 크게 뭐 요동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자, 오늘 6월 1일
그 선거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고요. 모두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꼭 선택하셔서 유권자가 무섭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에 찍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증시각도기 TV의 동영상 보기에 좋은 것들 계속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오늘 저녁 오후 방송은 없습니다. 한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도 유익한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